안녕하십니까. 정정당당 한국사의 곽지연입니다. 자, 어느새 13강까지 왔습니다. 막바지 오니까 조금 힘드시죠? 내용을 하나하나 좀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복습 정말 중요합니다. 막 필기 하면서도 내가 정말 알고 있는지 빈 종에다가 좀 흐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됩니다. 특히 일제시대의 요 무장 독립전쟁, 이 부분을 너무 많이 어려워하세요. 아예 하나 포기하고 가지. 근데 이게 간단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지금 핵심 요점만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 좀 잘 따라와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1920년대, 지난 강의에 20년대 무장투쟁 어떻게 했죠? 10년대는 독립운동 기지가 만들어지고 20년대 3.1운동이 터지면서 야 이제 우리도 싸워보자 하면서 첫 승, 1920년 첫 승은 바로 봉오동 전투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 이제 일본이 화가 났죠. 간도 참변, 자유시로 도망가자, 자유시 참변, 어떻게 야 다시 재정비하자 하면서 1925년 삼부 성립, 참정신 기억나죠? 자, 그랬더니 일본 놈들이 미세아 협정을 통해 갖고 우리를 또 억압하네. 자, 이 내용이 좀 기억나야 돼요. 흐름으로. 지금 20년대거든요. 자, 안 되겠어. 다시 통합해보자. 근데 하나로 통합이 안 되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 결국은 북만주와 남만주. 즉, 이 3부가 결국은 북만주와 남만주 지역으로 나눠지게 되죠. 특히 북만주 지역, 이 혁신의회를 중심으로, 남만주는 국민부를 중심으로. 지금 무장 독립 투쟁이기 때문에 군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혁신의회 군대는 한국 독립군. 여기에 짱은 누구요? 지청천. 인물사로도 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 남만주 지역의 국민부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혁명군은 누구요? 양세봉. 그죠? 물론 그분은 여기 싸우다가 돌아가시게 되죠. 자, 1930년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30년대. 지금 1930년이 딱 되면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쳐들어오죠. 만주 사변이 일어납니다. 그죠? 1931년 일본이 만주로 공격을 합니다. 뭐야? 중국도 깜짝 놀랐죠? 이것들 봐라. 지금 우리 무장 독립군들 요 만주 지역에서는 지금 어떻게 나눠졌다고요? 북만주 지역과 남만주 지역. 북만주 지역은 혁신의회를 중심으로, 남만주 지역은 국민부를 중심으로 겠죠? 혁신의회, 여기에 군대는 한국 독립군. 금방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됩니다. 남만주 지역에는 조선 혁명군.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중심은 지청천, 그리고 여기 중심은 양세봉. 자, 근데 일본이 쳐들어오네요.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지금 만주 지역에 있던 중국 애들도 화가 났죠. 야, 지금 일본이 쳐들어온다 하면서 우리의 요 북만주 지역의 한국 독립군과 그리고 중국의 바로 호로군, 그리고 중국의 의용군, 이 얘네들이 같이 합치게 됩니다. 연합을 해요. 우리 교재를 좀 잘 보시면서 한번 요 복습해야 돼요. 우리 주제 59하고 지금 60번하고 이게 잘 연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게 북만주냐 남만주냐, 이런 식으로 잘 이끄셔야 돼요. 그리고 전투는 여기서 이제 일본하고 같이 우리 연합해서 일본하고 싸우죠. 북만주 지역에서는 쌍싸대기를 날립니다. 쌍싸대기,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 대표적인 전투예요. 막 전투가 엄청나게 많은데 북만주에는 쌍싸대기를 날렸구나. 이렇게. 양세봉은 영웅, 바로 영웅입니다. 대표적인 전투 두 개만 알아두세요. 영웅,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 더 있는데 요거 정도만 알아두세요. 만약에 보기 속에서
영흥이 나왔다. 그러면은 남만주 지역에 요 양세봉 요 전투구나. 1930년대 지금 요런 쌍성보 사도하자 이런 전투가 나왔다. 그러면은 지금 이쪽은 이 한국 독립군 지금 지천천을 중심으로 지금 중국 호로군과 막 싸우고 있구나. 이걸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중국 내륙입니다. 지금 중국 관내에서는 지금 만주사변이 일어났대. 큰일 났대. 어떡하지? 특히 의열단 중심의 누구예요? 김원봉. 의열단 중심의 김원봉은요. 지금 기억나죠? 김익상, 김상홍, 나석주 그런 막 개인적인 투쟁을 하다가 안 되겠어. 큰 군대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황푸 군관학교에 입교를 하고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더 모집해서 큰 군대를 만들려고 그래. 지금 일본이 너무 크니까요. 안 되겠다. 다 합하자 우리. 서로 지금 작은 부대들 지금 아직도 지금 막 나눠지는데 합해야 된다. 민족혁명당을 만들어야 돼 하면서 1935년 이 김원봉이 중심으로 합해보자라고 해서 막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합해보자. 여기는 김원봉, 의열단 중심의 김원봉계들. 그러면서 이제 그래? 조소왕계들. 그리고 지청천 이쪽에서 지면서 도망 내려오는 지청천계들. 이런 많은 계열들이 그래 합하자. 근데 융합이 안 돼요. 사회주의 계열, 민족주의 계열 이런 사상도 좀 다르고 물론 김원봉 선생님은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원래는 아나키스트라고 해서 무정부주의자예요.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주의 쪽하고 또 약간 또 좀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결국 여기 안에서도 모였지만 이때 당시 김구 선생님 쪽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갈래. 나는 그냥 이걸 지켜야 돼 하면서 김구 선생님은 바로 30년대 뭘 했죠? 한인애국단. 그죠? 한인애국단. 그리고 원래는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봉창, 윤봉기를 중심으로 투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한국국민당 이런 걸 또 만들어갖고 요 김구 선생님은 계속 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속 유지해 나갈 거야 라고 하면서 여기에 합류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요 조소왕 지청천계들도 이쪽 민족주의 계열이거든요. 이쪽 이 민족혁명당이 나중에 조선민족혁명당으로 약간 사회주의 계열이 주도를 합니다. 여기 살짝 들어보세요. 조선민족혁명당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사회주의 계열이 자꾸 주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안 해. 나올래 하면서 김구 선생님 쪽으로 조소왕과 지청천 이쪽은 김구 선생님과 이쪽으로 들어와서 연합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를 제가 도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1930년대 이런 지금 북만주 지역에 지금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영릉강, 흥경선 결국은 1930년대 일본에게 대패하고 이들은 막 남만주 지역 양세봉 선생님 죽고 다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즉 중국 관내에서 합해보자 했는데 합해보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민족주의 계열 떠나고 사회주의 계열 중심, 김원봉 중심의 결국은 조선민족혁명당을 만들고 결국은 사회주의 계열 중심의 조선의용대라는 중요한 조선의용대라는 요 관내 안에 최초의 부대가 만들어집니다. 조선의용대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도표로 얘기하면 의열단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죠. 이 계열은 민족혁명당이라는 걸 만들려고 연합을 하려고 지청천 조소왕계 다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들은 그대로 그냥 간다 그랬습니다. 쭉 가요. 결국은 이들 계열, 이 파랑새역 민족주의 계열들은 다시 이쪽으로 다 뭉치게 되죠.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 애들이 바로 뭘 만든다고요? 조선의용대라는 부대를 만든다고요. 자, 이게 중요해요. 지금 중국 관내에 결국은 이들은 조선의용대,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정말 잘 나와요. 조선의용대 1938년 사회주의 계열 중심의 중국 관내에 최초의 무장 부대라는 거죠. 무장 군대, 무장 부대 이렇게 중심은 김원봉 그리고 또 사회주의 계열의 김두봉 이런 사람들이 역시 또 중국과 연합을 합니다. 중국
국민당과 연합합니다. 국민당, 중국 국민당, 바로 짱게스죠. 이들과 함께 일본에 또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왜? 1937년 되면은 일본이 또 쳐들어오거든요. 중일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자, 이들은 포로송환이나 후방작전이나 또 뭐 정보심리 뭐 이런 작전으로 막 전투를 하는데 김두봉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또다시 김원봉하고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야! 김두봉, 김원봉 둘이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이제 김원봉 계열들 야, 안 되겠다. 나는 저 아래로 니네하고 둘이 또 못하겠다면서 결국은 김구 선생님 1940년대 갑니다. 가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충칭까지. 지금 중일전쟁에서 결국은 피해서 충칭이란 저 내륙 사천성 그쪽까지 쭉 온 거예요. 여기서 지금 조선왕 지청체계들과 다 합쳐갖고 좀 힘도 거대해지고 그리고 부대도 만든다 그랬죠. 무슨 부대요? 한국 광복군이라는 부대를 만든 거예요. 한국 광복군. 그리고 역시 중국과 연합해서 대일항전, 일본에 대항한 항전을 했죠. 그리고 지금 2차 세계대전이거든요. 바로 영국과 또 연합해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 김원봉 계열들이 합류를 합니다. 김원봉계 이쪽에 조선의용대 일부가 야 우리도 같이 하자 해서 한국광복군으로 합류를 해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하고도 지금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일본하고. 그래서 미국의 정보기구 OSS 이쪽에서 야 니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야 우리랑 같이 해보자. 니네 한반도 국내 진입작전 해보자. 국내 진입작전을 계획합니다. 계획했는데 이게 시도가 돼요 못해요? 시도하지 못했죠. 계획까지 하고 딱 할 쯤에 일본이 원자폭탄 맞고 팡벅하면서 결국은 아쉽게 이 국내 진입작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요 한국 광복군 꼭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 40년대 가면 이거 간단하죠. 지금 제가 다 줄였어요. 결국 이제 40년대 이거 잘 나와요. 충칭까지 딱 갔을 때 이제 한국 광복군이라는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엄청나게 커졌어요. 김구 선생님 중심으로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특히 지청천 이분을 총대장으로 30년대 활동가 40년대 가서는 이 한국 광복군의 가장 총사령관이었죠. 그래서 한국 무관학교 출신의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신흥 무관학교로 가서 서로 군정서군과 함께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로 아래 이범석 이분도 이미 기출문제에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신흥 무관학교 출신에서 한국 광복군의 참모장으로서 국내 진입하는 이 진공작전을 준비를 했었죠. 근데 시도하지는 못하고 했다는 거. 요분 지청선 이범석이 바로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관과 참모장이었다는 거. 그리고 요 OSS, 미국의 OSS와 국내 진공작전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아쉽게 시도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요 내용들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조선의용대 일부 애들이 한국 광복군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걸 만들고 조선의용군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조선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바로 김두봉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세력으로 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김일성 쪽으로 가면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죠.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고 조선의용군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을 보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이게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요 정도만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거든요. 요 정도만 알면 돼요. 282페이지. 자, 1930년대입니다. 지금 한국 독립군 어디예요? 북만주죠. 옆에 지청천이 있네요. 그죠? 지청천 딱 끌어들여주고 조선혁명군 남만주죠. 양세봉. 그죠? 총사령관 양세봉 적혀있네요. 그리고 그 의용군과 호로군, 흥경성, 영릉가, 영흥, 그리고 쌍성봉, 사도하자, 대전자령, 요 전투,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 민족혁명당을 조직하려고 해서 결국은 또다시 흩어지더라. 그리고 관내 최초의 부대는 조선의용대다. 별표 2개 찍게요.
그래서 아래서 여덟 번째 줄 조선의용대 별표 2개 쳐놓고 김원봉계 중심으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정보수집이나 후방교란작전 이런 중국 국민당과 함께 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조선의용대 일부가 결국은 김원봉계가 한국광복군으로 40년대 가면 들어가게 되더라 이 얘기죠. 그래서 그 아래 충칭 가면은 조선의용대가 김원봉이 한국광복군으로 들어가게 되더라. 그리고 화북지방 이쪽에서는 조선의용대는 어떻게 해요? 중국 공산군과 이제 공산당인 그쪽 계열이거든요. 호가당 전투와 함께 조선의용군으로 조선의용군 돌고라미 그걸로 개편되게 되더라. 283페이지 보시면 지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한국광복군은 별표 3개 칠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으로 충칭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조선의용대 일부가 흡수됐고 영국과의 연합작전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국내 진공작전 미국 OSS와 함께 하려고 했지만 훈련을 했고 준비했지만 결국은 실전에는 투입하지 못했다. 시도하지 못했다. 조선의용군 나오죠. 조선독립동맹의 군사조직 바로 김두봉 중심의 공산주의 세력들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무장독립투쟁은 딱 이걸로 끝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제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이네요. 벌써 실력 양성운동과 만세운동 1920년대죠. 20년대 민족주의 계열입니다. 자, 지금 무장투쟁은요. 일제식민지 전에 의병투쟁을 했던 위정척사계들이 의병투쟁을 했고 그 의병투쟁들이 독립군으로 활동한 거고 지금 민족주의 계열 애국개명운동을 했던 일제식민지 전에 애국개명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식민지 된 거는 결국은 실력이 없어서 그래. 서양의 그런 강력한 그런 거를 못 받아서 그래. 우리 실력을 길러야 돼 하면서 실력 양성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일단 중요한 건 1920년대에 이 실력 양성 운동이 했다는 거. 대표적인 실력 양성 운동은 뭐가 있었습니까? 물산 장려 운동이 있죠. 물산 장려 운동. 즉 경제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 경제적 자립운동. 경제적으로 우리가 돈이 있어야 돼. 돈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거냐. 지금 우리 물건, 우리가 생산한 물건을 우리가 장려하자. 우리가 쓰자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자작회, 토산애용회, 물산장려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라는 운동을 합니다. 바로 국산품 애용운동이죠. 그죠? 국산품 애용운동 여기서 어디서 시작하죠? 일단 중요한 게 시작은 어디서 합니까? 평양에서 시작하는 거. 이거 잘 나와요. 평양입니다. 진주가 아니라 평양입니다. 바로 중심 인물은 조만식. 이런 분들이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라는 바로 국산품 애용운동. 요 국산품을 애용하자라는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러나 결과 조선 총독부 얘네들이 방해를 합니다. 얘네들이 방해를 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회주의 계열들은 아니 지금 자본가들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지만 우리 노동자는 그렇게 좋은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사회주의계의 또 반대 이런 반대 때문에 결국은 아쉽게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20년대 요 내용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돈뿐만 아니라 공부해야지 바로 뭐예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일어납니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 대학교가 없어? 지금 다 일본은 맨날 무슨 초등교육, 실무교육만 시킨단 말이야. 일본어 교육. 우리도 고주시기에 이런 대학을 만들고 지도자를 양성하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1922년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 기성회라는 게 조직이 되죠. 바로 이상재 선생님을 중심으로. 위치는 당연히 서울이니까 그냥 알아두시고 이상재 선생님을 중심으로 그래 우리 기성회를 만들고 1천만이 이런씩 돈을 모으자. 1천만이 이런씩 돈을 모은다면 우리의 민족학교인 그런 고등학교를 만들 수 있겠다. 1920년대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러나 일본이 해주겠습니까? 안 해줬죠. 결과 경성제국대학 있잖아. 지금의 서울대학교거든요. 경성제국대학 여기 다녀. 그래서 이거를 우리만의 민족대학을 못 만들게 해버리게 되죠. 자, 그리고 농촌 계몽운동 또는 농촌 계몽운동. 그래, 우리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농촌들에 가서 농민들 깨우치게 해야 돼. 그런데 보면
이들은 너무 한글도 몰라. 문맹을 퇴치해야 돼. 문맹 퇴치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문맹의 퇴치 운동이라고도 해요. 여기서는 특히 학생들이 중심으로 또 언론사가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는 지금 1920년대예요. 그죠? 조선일보 있었습니다. 동아일보 있었어요. 이때 문자 보급 운동을 합니다. 문자, 글자를 알려주자. 보급 운동. 그래야 우리 신문도 많이 보고, 그래서 그 신문을 보고 깨우칠 수 있게 되고. 그럴 거 아니냐. 동아일보도 이때 러시아의 분화로드 운동, 분화로드 가자 싸우자 하는 분화로드 운동이 있거든요. 자, 이거 도표를 또 보여주고야겠다. 보시면은 신문 이게 이제 가자 배우자 다 함께 분화로드 운동. 분화로드라는 게 러시아 말로 민중 속으로 가자, 민중을 좀 깨우치자 이라는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이죠.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애국 계몽 운동 또는 문맹 퇴치 운동이라고 하죠. 이런 운동 바로 신문사들이 중심으로 했다는 거. 자, 그리고 바로 요는 밀립대학 설립 운동, 이런 기성회를 만들어서 했지만 결국 역시 실패하죠. 또 물산 장려 운동.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우리 것을 우리가 써야 된다. 물산 장려해. 이런 거.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이렇게 하는 물산 장려 운동이 있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자, 동아일보의 분화로드 운동. 이런 운동이, 이거는 이제 1930년대 초반으로 갑니다. 이건 1920년대 후반으로 가서 이런 운동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그냥 툭툭툭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언론을 중심으로, 이상재 선생님이 중심으로, 조만식 선생님이 중심으로 평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자,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요 20년대 가서 또 역시 만세 운동이 일어났죠. 물론 3.1운동 최대 만세 운동,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최대 민주운동이었죠. 자, 근데 이 만세 운동이 끝나고 나서 지금 1926년 6월 10일 날 6.10 만세 운동이 다시 한번 펼쳐지게 됩니다. 1926년이에요. 왜냐하면 3.1운동 때 누가 돌아가셨어요? 고종이 돌아가셨잖아요. 이때 고종의 아들 순종이 돌아가십니다. 순종이 돌아가셔서 장례일 때 다시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 다시 한번 우리 만세운동 해보자. 대한독립 만세를 해보자.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자, 이때 당시 사회주의계들 그리고 민족주의계들 또 많은 학생들이 중심으로 하는데 일본 애들이 자기도 눈치챈 거예요. 3.1운동 때 한번 당했으니까.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놈의 새끼들이 이런 만세운동을 준비해. 특히 이런 많은 사회주의가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중심으로 요 6.10 만세운동을 이끌어가요. 물론 일본에게 진압을 당합니다. 일본에게 진압을 당하죠. 자, 결과 하지만 이거는 우리에게 활력소가 되었어요. 다시 역시 아직까지도 우리 만세운동을 하게 되는구나. 근데 또 정말 중요한 건 이때 사회주의계가 잡혀가면서 민족주의계들 또 사회주의계들 이걸 또 연합해서 같이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 요 사회주의계들 서로 우리 싸우지만 말고 너희들 민족주의계들과 함께 우리 연합을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26년에 일어났잖아요. 결국은 서로 합한 그런 거대한 민족 유일당 단체가 만들어지죠. 그게 바로 뭐예요? 신간회라는 단체죠. 신간회 너무너무 중요하죠. 100% 시험 문제 나오죠. 1927년 결국은 이 6.10 만세운동을 계기로 둘이 좋은 관계를 갖게 되고 그리고 신간회를 통해서 합쳐지고 이 신간회가 많은 활동을 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바로 3년 후 광주에서 학생들이 중심으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빵 하고 터졌거든요. 언제요? 1929년입니다. 11월. 일본 학생들과 우리 한국 학생들이 싸움이 되죠. 어디서요? 처음에는 기착관 안에서 일본 학생이 우리 한국 여학생을 갖다가 괴롭힙니다. 그걸 화가 나서 우리 한국 학생들이 야, 너 씨 일본 이런 왜 우리 한국 학생 괴롭혀? 하면서 싸움이 났죠. 결국은 패싸움이 나고 학교와 학교끼리 패싸움이 났습니다.
그런데 일본 경청들이 와서 우리 한국 학생들을 뭐라고 하네? 이걸 갖다가 신간회가 조사를 합니다. 진상조사를 한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보니까 일본 학생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우리 한국 학생들만 잡아가고 얘네들만 지금 감옥에 쳐놓고 일본 애들은 다 풀어주고, 이거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또 우리 한국 학생들이 이때 당시 독서회 이런 성진회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모임이 있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맞아, 우리 한국 학생들 너무 열받아. 특히 신간회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조직이었어요. 이 광주 학생의 이 문제를 쫙 전국에 알립니다. 전국적으로 다시 일어났죠. 뭐라고? 광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결국 전국적으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빵 하고 터지게 됩니다. 바로 신간회 이런 걸 통해서 전국으로 퍼졌죠. 일본은 또 깜짝 놀랐어요. 결국은 3.1운동 이후에 최대의 바로 운동이었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중심으로 책을 볼게요. 286페이지입니다. 실력 양성운동 별표 하나 칠게요. 색칠되어 있는 부분 딱 그거만 보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또 문제 나오면 이런 신문 같은 거, 제가 보여줬던 이런 신문 같은 거 나오고요. 밀립대학 설립운동 별표 하나 쳐놓고 역시 1922년. 자, 그리고 이상재 선생님 중심으로 밀립대학 설립운동 기성회를 갖다가 23년에 조직하면서 1천만에 1원씩 모으자 했지만 결국은 경성제국대학으로 실패. 문맹퇴치운동 보시면은 문자복음운동과 브라로드운동, 조선일보, 동아일보 요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287페이지 6.10 만세운동. 6.10 만세운동 별표 2개 치고요. 한 4번째 줄 순종의 죽음 동그라미 칠게요. 잘 나와요. 사전 발각되면서 사회주의 계열이 대거 검거되고 순종의 인산일날 학생들이 만세 시위를 합니다. 막 만세 시위를 한 거예요. 민주화 일어나라. 자, 물론 활력소가 되었지만 민족의 유일당,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합치자, 연대하자라는 계기가 돼서 바로 그 아래다 쓰세요. 신간회. 다음 주에 나와요. 신간회가 만들어지고 특히 3년 후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빵 터지거든요. 광주 신간회가 조직되고, 신간회 이건 다음 시간에 다음 주제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1929년에 일제 식민차별과 학생들의 싸움 속에서 빵 터지죠. 대규모 시였고 특히 중요한 거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하면서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운동이었다는 거, 그거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90페이지 나머지 내용 꼭 읽어보시고 문제 풀어보세요. 29페이지 주제 62번 민족의 유일당 운동과 사회적 민족운동으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요 민족 유일당이라는 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1920년대 가니까 지금 일본 애들이 원래 민족주의계들, 요 민족주의계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이 얘네들은 서로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그죠? 물사장려 운동도 비판하게 되고, 야 저런 빨갱이, 파랭이, 이때부터 사상의 갈등도 있었긴 있었습니다. 근데 민족주의계 애들이 결국은 타협하자는 쪽과, 야 타협하면 안 돼, 일본하고 왜 타협을 해, 이 민족주의계가 나눠지죠. 특히 타협하자는 쪽은 누구예요? 최남선, 이광수, 뭐 최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친일파들. 야 얘네들 자치론자라고 합니다. 자치론자. 야 결국 우리는 독립 못해. 일본 안에서 우리가 그냥 우리 민족끼리 그냥 다스리자.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자고 하면서 일본의 친일애들, 이 친일애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둘이 싸우는 거예요. 같은 민족주의였는데. 야 그런 게 어딨어 임마. 특히 이상재 선생님 중심으로. 야 안 되겠다. 그럴 수는 없어. 근데 힘이 약해진 거죠. 많은 수가 친일파로 변절했거든요. 결국은 사회주의계들, 이 사회주의계들도 지금 일본 애들이 치안유지법으로, 치안유지법 기억나시죠? 1925년 이걸로 사회주의를 막 잡아가고 또 6.19 만세운동을 막 잡아가고 힘이 약화된 상태거든요. 야 우리 둘이 합쳐볼래? 라는 계기가 바로 6.10 만세운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국외에서도 지금 중국에서도 서로 얘네들이 사이가 안 좋았는데 국민당과 공산당이 연합을 합니다. 1차 국공합작을 해요. 또 공산당의 이제 코민테른이라고 이제
소련을 중심으로 이제 코미테는 공산당 조직이 있는데 야 합쳐도 된다. 큰 일에서는 합쳐도 된다라는 지시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 해서 좋아. 우리도 한번 합쳐볼까 하면서 정우회 선언이라는 게 사회주의계들이 정우회 선언을 갖다가 통해서 우리 한번 연대를 해보자. 합쳐보자. 콜! 그래서 바로 신간회라는 단체가 바로 1927년 얘네 단체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민족 유일당으로서 바로 좌우 합작단체입니다. 자, 전국 지부라고 하겠습니다. 전국에 지부가 있고요. 엄청난 거대한 조직이죠. 당연히 이상재 선생님이 중심으로 신간회를 또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를 파견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소작쟁이나 노동쟁이 이런 데에 활동을 했고요. 당연히 여러 가지 여성운동 또 어린이운동 이런 운동에도 많은 지원을 합니다. 특히 여성운동에는 이 신간회에 자매단체가 있어요. 자매단체 되게 중요해요. 바로 뭐예요? 근우회입니다. 근우회 같이 1927년에 만들어져서 여성운동을 해요. 예, 바로 신간의 자매단체로서 함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결국은 1930년대 가면서 중국에서도 국군 갑자기 깨져버려요. 그리고 역시 우리는 합칠 수 없나 보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아쉽게 1932년, 32년 해소되면서 흩어지게 되게 됩니다. 하지만 신간회 우리 일제식민지전에 신민회라고 있거든요. 기억납니까? 1907년에 만들어진 애국기몽단체의 신민회. 안창우, 이승훈, 양기타. 그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연도도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아무튼 이 신간회 결국은 광주학생 항일운동 이런 지도를 하고 결국은 해소를 했죠. 자, 이때 당시 사회주의에 또 영향을 받은 많은 다양한 사회적 민족운동이 있습니다. 노동운동, 또 농민들의 소작쟁이, 또 소년운동, 또 여성운동, 또 현평운동 이런 다양한 운동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그냥 별표 하나씩 쳐보면서 툭툭툭툭 나올 수 있어요. 전부 다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평등, 형평 이걸 중요시 여기는 게 사회주의잖아요. 노동자들 자본가나 노동자나 똑같다. 우리 노동자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노동자 총동맹 이런 거 27년에 조선 노동자 총동맹을 27년에 만들고요. 특히 대표적인 사건 요걸 좀 기억하세요. 그게 잘 나옵니다. 원산에서 거대한 총파업이 이루어져요. 원산 노동자 총파업.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1929년에 터지게 됩니다. 우리 이 원산의 노동자를 갖다가 두들겨 패면서 물론 그 전에 우리 노동자들의 월급이나 이 시간 일하는 시간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죠. 일본과 조선인 같은 인간인데 완전 반값밖에 안 되고 더 학대를 받고 이때 다시 또 원산 여기서 두들겨 맞고 화가 난다. 노동자 총파업이 일어나고 이거에서 막 엄청나게 거대해집니다. 당연히 일본 애들은 이 노동자 총파업 이거를 약화시키려고 노력하겠죠. 물론 신간회 여기서도 지원해 줍니다. 특히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요. 외국에서도 저 프랑스나 이런 외국에서도 이거에 대한 지원, 격려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와 멋있다 잘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격려도 있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930년대 가면은 이제는 일본 애들이요 비합법단체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거 만들지 마 하면서 비합법단체로 해갖고 억압을 하죠. 하지만 항일운동을 오히려 더 열심히 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자, 농민들도 소작인들 너무너무 힘들어. 토지 뺏기고 또 이런 거 소작농들 보면은 나눠가는 거 너무너무 심해. 대표적으로 빵 터지죠. 바로 저기 전라도 지역에 암태도라는 섬이 있어요. 암태도 소작쟁이가 일어납니다. 암태도 소작쟁이 이것도 1923년에 일어나거든요. 이것도 살짝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 소작쟁이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게 되더라. 또 30년대 가면 역시 항일운동과 함께 이렇게 나타나게 되더라. 자, 소년운동 하면은 방정환 선생님이 주도합니다. 방정환 우리 어린이날 있죠? 예, 어린이날. 그래서 어린이날 이런 거를 어린이날을 제정해야 된다. 어린이날을 제정해야 된다.
소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년운동은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그래서 어린이날 제정하자, 또 소년이라는 잡지, 이런 것도 특히 여기는 이제 천도교. 방정환 선생님이 손병희 선생님의 사위예요. 그래서 천도교가 또 중심으로 또 했다라는 거. 요거 어린이라는 잡지 이런 것도 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여성운동 어디가 있다고요? 근우회가 중심이어서 얘네들 근우라는 잡지도 만들고 여성운동을 노력했다. 자, 형평운동, 평등운동이에요. 이거는 진주를 중심으로 합니다. 어디요? 진주. 위치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형평이라는 거 특히 백정들, 아니 신분사회가 없어졌는데 가부개혁 때 아직도 백정이라는 이유로 표시를 해놓고 우리를 갖다 탄압하고 야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진주를 중심으로 형평운동이 일어났다는 거 이렇게 살짝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290페이지 민족 유일당 운동 배경을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중국의 국공합작이나 그래서 또 안창호 선생님의 이제 북경 촉송회를 통해서 우리도 합쳐보자라고 주장하죠. 국내에서는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 특히 자치론자가 나타나면서 이광수, 최릿 그러면서 민족주의 계열이 약화되고 사회주의 지형도 치안유지법으로 약화되면서 둘이 합쳐보자. 그래서 그 아래 전개 보시면 조선 민흥회가 나타나고 정우의 별편함, 정우의 선언이 나타나면서 합치자. 특히 6.10 만세운동으로 드디어 신간의 별표색이 찍혀요. 신간회가 만들어집니다. 이 신간회 내용들은 완벽하게 기억해 주시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하고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우의 선언, 신간회 이런 것이 만들어지다. 신간회 강령 이런 걸 주어주고 잘 나와요. 시험 문제.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기회주의라는 건 친일파들이에요.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각성을 촉진한다. 요 내용은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290페이지 왼쪽에 그 강주룡이라는 분 있죠. 강주룡이라는 분이 있어요. 원산 총파업 말고도 이게 안 나오네요. 없나 봐. 요거 보시면 최초의 여성 그 노동운동이에요. 290페이지 왼쪽. 요거 기출문제에 한번 나온 적 있어갖고 한번 요거 좀 봐주시고 291페이지 그냥 농민운동 볼게요. 자, 농민운동은 조선 농민 총동맹을 27년에 만들어요. 그 소작쟁이 운동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암태도 소작쟁이 별표 하나 찍게요. 노동운동은 역시 원산 노동자 총파업 별표 하나 찍게요. 소년운동은 어린이날 또 어린이라는 잡지입니다. 제가 아까 소년이라는 잡지는 아니에요. 소년이라는 잡지는 아닙니다. 어린이 잡지예요. 소년운동이지만 어린이날 어린이. 방정환 그리고 천도교요. 천도교 나와 있네요. 여성운동은 근우라는 잡지 이거 딱 보여줘요. 그래서 근우회가 여성운동했다. 형평운동 이런 형평이라는 잡지 딱 나타나고 진주를 중심으로 했다는 거 꼭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린이 뭐 이러고요. 자 다음 주제에 가서요. 우리 294페이지 민족 문화수호 운동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또 중요한 문화 파트죠. 일제시대 민족 문화수호 운동. 어떻게 우리 민족의 문화를 지킬까라는 운동입니다. 역시 여기서 100% 시험 문제 별표 5개가 되는 게 바로 우리 한국사죠. 또 우리 한국사에 정말 지금 한국사가 중요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잖아요. 일제시대 때 일본의 식민사관. 그죠? 일제시대에는 역시 일본 놈들이 자기의 식민지의 정당성. 야, 나는 우리 일본은 니네 나라를 좋게 만들려고 한 거야? 니네들 발전하게 만든 거야? 지배할 수밖에 없었어? 라는 이런 식민사관을 갖다가 일제시대 때 막 주입합니다. 그래서 조선사 편수회라는 거를 만들어요. 뭐 그밖에 청구학회 이런 게 있는데 조선사 편수회 이런 게 시험 문제 언급 진짜 잘 됩니다. 이건 하나의 일본의 식민사관을 우리 이때 당시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조선사라는 이 식민 역사를 갖다가 주입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예요. 그래서 야 일본은 얘네 식민사관이 뭐예요? 니네 조선은 맨날 싸우기만 해. 당파성. 니네는 발전하지 못했어. 정체성 계속 정체돼 있었단 말이야. 우리가 일본이 와서 발전시켜주는 거야. 야 니네 나라는 타율성 반도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도 받고 우리의 영향도 받고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런 식민사관을 계속 주입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일본 놈들아, 니네 식민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데, 우리 민족주의 사학, 바로 대표적인 박은식, 신채호 이 선생님이 계시죠. 이 두 분, 뭐 너무너무 중요하신 분입니다. 그죠? 민족주의 사학. 그뿐만 아니라 뭐 정체되어 있다고? 우리도 계속 발전해 왔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우리 사회경제사학. 사회경제사학? 우리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백남우 선생님의 사회경제사학이랑 똑같이 나와 있네요. 사회경제사학. 백남우 선생님 이런 분들. 또 아니 시민사관도 아니고 너무 우리 민족만 보지 말고 정확하게 우리 실질적인 증거를 대서 하자. 실증주의 사학. 바로 이병도 손진태의 진단학회가 있죠. 진단학회. 자, 이 세 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박은식 선생님, 신채호 선생님 개인 인물로서도 문제가 너무너무 잘 나오죠. 그죠? 우리 계속 여태까지도 계속 언급이 됐던 분이기도 하죠. 박은식 선생님은 국혼, 우리의 혼, 우리나라의 정신 이런 거를 강조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역사, 즉 한국의 아픈 역사, 이 통사라는 거를 갖다가 쓰셨고요. 또 우리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이런 책들, 그러니까 한국 이런 거 나오면 박은식 선생님.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뭐 했어요? 2대 대통령이기도 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유교에도 유교 구신론을 주장했던 분이고요. 양명학에서도 주장했던 분이고요. 그러니까 박은식 선생님은 인물로서, 이 인물사로서 툭툭툭 시험 문제 너무너무 잘 나와요. 유교 구신론, 양명학, 황성신문 기자였죠. 신한청년단을 또 조직했죠. 또 2대 대통령 했었죠.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원사, 뭐 국혼, 이 정신, 이 혼을 강조하셨죠. 시험 문제 딱 나오고 뭐 정신, 한국통사 나오면 박은식 선생님이에요. 역시 신채호 선생님도 너무 많이 나왔죠. 단지 신채호 선생님 너무너무 중요해요. 대한매일신보의 주필로서 독사신론 그것도 나왔어요. 그죠? 민족 영웅전 또 많은 그 외국의 우리나라의 위인전 이런 것들 막 썼고요. 그죠? 또 국채보상운동 참여했고요. 신민회, 신한청년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서 창조파였죠. 의열단의 강령, 조선혁명선언을 갖다가 사라가 지침서를 내려줬죠. 얼마나 중요하신 분이에요. 신채호 선생님도 제가 이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 안 나오면 난가라는 걸 주장했다. 뭐 책 나오면은 조선상고사 이런 것들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살짝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 조선상고사에 이런 식으로 조선상고사 이거 보시면 역사란 무엇이냐? 역사는 아와 나와 비하의 투쟁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너무너무 잘 나와요. 바로 신채호 선생님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박은식 신채호 선생님을 계승해서 정인보, 문일평, 또 안재홍 이런 분들도 살짝 언급은 돼요. 지금 제가 이 PPT를 안 만들었지만 이분들의 계승했던 정인보, 문일평, 또 이제 안재홍 선생님까지 이렇게 뭐 쭉 계승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역시 보시면 어를 갖다가 중요시여기고 조선의 심, 마음 이런 거를 갖다가 중요시여기고 또 요 정인보 또 안재홍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우리 조선학 연구를 하시면서 정약용 선생님 있잖아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그 많은 책들을 엮어갖고 여의당전서 이거를 만드시기도 합니다. 우리 책에 나와요. 이것도 언급돼요. 그래서 워낙 이 두 분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계승까지도 살짝 알아두시고, 자, 사회경제사학 백남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제식민사관의 정체성론 이거를 비판했다. 그래서 우리도 세계사적으로 계속 발전해 왔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계속 보편적으로 발전해 왔어. 우리 역사가 무슨 정체돼 있어? 이거를 조선사회경제학을 갖다가 책을 저술하면서 주장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실증주의 이병도 손진태.
자, 이런 분들 정확하게 우리 진단학회를 만들어서 정확히 진단하고 실증적으로 얘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특히 백남훈 선생님 조선사회 경제사 이걸 주장하면서 세계사적으로 우리도 계속 발전해 왔다 이런 거를 주장하셨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또 중요한 건 우리 국어 연구예요. 국어. 우리 언어 일제 식민지 전에 1910년대까지는 국문연구소라는 게 있었고요. 주시경 선생님 기억나십니까? 지석영 선생님. 주시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미 출제가 한번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문연구소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의 언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주장하셨죠. 그죠? 그래서 10년대는 만들지 못하고 이제 주시경 선생님은 1910년대 돌아가세요. 또 돌아가신 것도 이제 이렇게 뭐 상추쌈을 먹고 돌아가셨다는데 좀 아무튼 좀 뭐 어설픈 것보다는 뭔가 좀 깨림직해요. 좀 아쉬워요. 아무튼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그의 제자들이 요 우리 국어 연구에서 또 많은 노력을 하세요.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20년대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를 1921년에 만들고 이게 또 발전해서 조선어 학회로 발전합니다. 1931년. 그래서 조선어 연구회 같은 경우는 20년대라는 거 그리고 한글이라는 잡지를 갖다 만들고 또 우리 한글날처럼 까갸의 날을 갖다가 주장합니다. 까갸의 날을 만들자 이렇게 주장해요. 1931년 가면은 역시 더 발전하죠. 이승, 최연배 이런 사람들이 조선어 학회를 또 만들어서 역시 한글이라는 잡지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어에 대한 맞춤법, 우리 한글 맞춤법 이런 표준어 이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바로 우리말 큰 사전이라는 거. 뭐요?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근데 완성하지 못했어요. 일본 놈들이 1930년대 후반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조선어 금지하잖아요. 우리 역사 금지하잖아요. 결국은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조선어 학회 사건을 만들어 갖고 결국은 다 잡아가고 고문하고 죽이고 체포하고 감옥에 넣고 그래요. 그래서 조선어 학회 사건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교, 문학, 예술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종교에는 천도교, 동학이죠. 동학 1대 교주 최재우 그리고 2대 교주 최시영 그리고 손병희 선생님이 천도교로 이름을 바꿨죠. 그죠? 그리고 정말 3.1운동부터 해서 그 전에 만세보라는 잡지도 있었고 개벽이라는 잡지, 어린이라는 잡지, 여성이라는 잡지 이런 잡지도 많이 만들면서 여성운동, 어린이운동 많은 운동이 있었죠. 이건 뭐 끊임없이 너무너무 중요하시고요. 자, 역시 또 대종교, 나철, 오기오가 만든 바로 당군신앙이죠. 당군신앙, 나철, 오기오 이런 분들 오족 암살단을 조직했던 분들이죠.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만주로 가서 중광단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북로 군정소군과 함께 청산리 대첩 이렇게 많은 만주 무장투쟁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셨죠. 물론 천주교도 의민단, 천주교도 그런 무장투쟁의 의민단이라는 단체가 있었고요. 과거에 이제 경향신문 이런 것 같은 것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개신교 같은 경우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운동 이거를 했었고요. 또 불교 구신론, 또 유교는 유교 구신론 이런 게 있었죠. 예, 뭐 그런 게 있었다는 거 뭐 잘 나오질 않고 원불교라는 게 있었다는 거. 1916년인가요, 14년인가요? 그 박중빈이라는 분이 원불교를 만드셨죠. 새생활 운동 뭐 이런 걸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 나오는 건 대종교하고 천도교고요. 자, 문학 작품에도 최남선, 이광수 이거 뭐 국어 시간에 많이 배우잖아요. 그죠? 신채시 해에서 소년에게. 자, 그리고 일제시대 가면 이제 이광수의 신소설의 무정 뭐 이런 게 이제 발표되기도 하고 특히 이제 1920년대 가면 1920년대가 잘 나오는데 동인지 문학 이런 것들 작품들이 대거 출제가 되고요. 특히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사회주의 20년대부터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바로 신경향파라는 문학이 등장합니다. 이 문학을 프로문학이라고도 하고 카프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이 정도 좀 알아두시고 특히 이제 또 저항문학
한용운의 님의 침묵, 그죠? 뭐 30년대 가면은 이제 윤동주, 그죠? 시문, 그날이 오면, 이육사, 청포도, 뭐 이런 저항문학들이 많이 있고 친일문학도 있다라는 거, 뭐 이 정도 그냥 책을 보면서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술 파트에는 우리 저항의 그림 하면은 소, 이중섭의 소 있죠. 영화에는 나훈규의 아리랑, 연도가 언제죠? 1926년. 또 음악에 뭐 홍남파 이런 분들 잘 안 나오고 안익태 이런 분들 있고요. 또 뭐가 있죠? 미술, 음악, 뭐 문학 작품, 나머지 그냥 한번 쭉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연극에 토레라는 게 있다는 거. 토레. 우리 원각사 기억납니까? 원각사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1908년에요. 일제식민지 전에 신극을 하잖아요. 그것이 더 발달해서 토레라는 게 있었다. 이 정도는 좀 언급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기별로. 자, 우리 책을 보면서 나머지 내용들을 정리해 볼 텐데요. 294페이지 식민사가 나와 있죠. 조선사 편수에 식민사학의 논리에 맞게끔 조선사를 편찬했고요. 청구학계 이런 것도 있다. 자, 한국사의 연구 흐름에 민족주의 사학 별표 3개 칠게요. 사회경제사학, 실증주의사학 별표 2개씩 칠게요. 특히 민족주의 사학의 박은식, 신채호 선생님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승의 정인보, 문일평, 뭐 안재용 이런 분들 있죠. 여의당 전서까지 있네요. 또 사회경제사학에는 백남훈 선생님 한 명만 보시면 되고요. 한 명만. 실증주의 사학에는 이병도, 손진태, 진단학회가 있다는 거. 자, 조선어 연구해 보세요. 맨 아래. 1921년이고요. 한글이라는 잡지 가갸의 날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295페이지에 31년에는 조선어 학회로 발전하죠. 역시 이승, 최연배 이런 분이고 최연배 정도 한글 잡지, 맞춤법, 우리말 큰 사전을 시도했다는 거. 그러다 조선어 학회 아래 있죠. 별표 하나 칠게요. 이걸로 결국은 투옥되고 체포되고 그런다는 거. 종교 그냥 쭉 읽어보세요. 제가 중요하다는 거. 문학에는 역시 카프, 신경학파 이 정도 보시고요. 예술에도 토레, 나훈규, 아리랑, 이중섭 요 세 가지가 중요하게 나와 있네요. 예, 나머지 그냥 살짝 읽어보시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조선학회 사건, 개벽, 만해 한용운 뭐 이런 것들 이런 분들 쭉 있어요. 네, 나훈규, 아리랑 26년이라는 것도 좀 알아두세요. 연도 20년대 이중섭의 소죠. 자, 요때 당시 요거 한번 쓸게요. 모던거리라고 하는데 일제시대에 서양식의 옷차림이나 서양의 문화를 갖다가 받아들인 사람들을 모던거리라고 불렀구나라는 것도 우리 예전에 기출문제가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 이것도 살짝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제시대는 다 끝났고요. 자, 이제 현대사회로 넘어가서 우리 64 주제 드디어 광복합니다. 1945년. 광복을 하고 했지만 우리의 정부, 통일정부를 만들려고 했지만 못 만들게 됐죠. 그 통일정부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 그런 것들이 또 되게 잘 나오니까 여기서는 특히 이제 그 흐름, 요 많은 사건이 일어나요. 요 3년 안에 요 많은 사건, 요 흐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광복이 빵 돼서 이제 드디어 일제식민지에서 꺼져!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 광복이 됐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렇게 원했던 35년의 독립운동이었는데. 자, 그 내용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1945년 광복이었습니다. 자, 광복 전에 보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열심히 우리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크게 3개의 단체가 있었죠. 민족주의 계열, 바로 충칭 지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요. 그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죠? 김구 선생님이 중심으로 특히 조소왕, 그럼 강령, 삼균주의를 주장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충칭에서요. 그죠? 한국 광복군 군대가 열심히 활동하고 국내 진입작전을 하려고 했지만 못했다 그랬죠. 자,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김두봉이 중심으로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고 역시 얘네도 사회주의 강령을 내밀면서 김두봉을 중심으로 김두봉, 그리고 조선의용군이라는 군대로서 역시 중국 공산당과 함께 일본하고 대항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여운형 선생님이 중심으로 조선 건국동맹이라는 건 단체를 만들어서 좌우 합작 단체로 지금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제 건국해야겠구나라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운형 선생님이 정말 중요해요.
인물사로도 문제 너무너무 잘 나오고요.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에서도 카이로 회담, 이집트 카이로 회담에서 야, 저 한반도를 독립시켜주자.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역시 우리 한국의 독립을 약속했죠. 적절한 시기가 되면 한국의 독립을 약속했습니다. 포츠담 선언에서는 다시 재확인한 거였죠. 드디어 광복이 딱 됐어요. 우리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고 외국에서도 독립하겠다, 해주겠다 너희들 하면서 광복을 했죠. 광복하면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이 조선건국동맹, 국내에 있었던 여운형 선생님이 중심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는 단체를 제일 먼저 국내에서 만듭니다. 누구요? 여운형 선생님이 중심으로. 또 안재홍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좌우합작단체로 만듭니다. 사회주의 민족주의 싸우지 말자. 좌우합작단체로 만들면서 자, 이제 광복을 했으니까 일제는 패망했으니까 가라. 이제 우리가 질서 유지, 우리가 이 단체에서 질서 유지하고 행정을 우리가 책임지고 전국적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치안 유지, 이런 치안대도 만들고 우리가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한 단체인데 조선건국준비위원회 특히 여운형 선생님이 중심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강령, 우리는 자주독립국가다. 이런 건 이제 막 주장을 하면서 이제 여운형 선생님, 이분이 이제 되게 중요한 분이에요. 원래 신한청년단, 상하이 신한청년단 김규식 선생님과 함께 만들었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또 차장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조선건국동맹을 만들었죠. 또 중요한 건 이분이 요 1944년 전에 조선일보 있죠. 거기 사장을 하셨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사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에 가요. 특히 우리 일제시대 때 마라톤에 금메달 딴 송기정 선생님. 송기정 마라톤에 금메달 땄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인데 일장기를 딱 하니까 금메달 따고도 너무 슬펐거든요. 이거를 신문사에서 이 여운형 선생님이 가린 거예요. 일장기를 딱 가린 거예요. 그거를 일본이 화가 나서 여운형 선생님을 내쫓아버리고 감옥에 쳐넣었거든요. 아무튼 근데 그분이 이제 나와서도 야, 이제 우리 조선의 나라 건국될 거야 하면서 이 건국동맹을 만들고 이제 많은 활동을 해요. 나중에 이제 좌우합작위원회 이런 것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운형 선생님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꼭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런 질서 유지와 함께 국내에서는 이 건준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일본은 패방하고 요 건준이가 활동을 하고 일본 애들은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일제 잔재들을 없앤다고 하면서 물론 얄타 회담에 따라서 위에서 소련군이 쫙 밀려옵니다. 미국이 원래 도와달라고 해놓고서는 얄타 회담에서 야, 소련 오지 마 하면서 딱 자기네가 38선을 그어버리죠. 군사분계선 38선을 그어버리고 위에는 소련군이 그리고 밑에 38선 안에는 미군이 중심으로 운영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건준이선은 야, 니네 미군이 소련이 가라, 이제 우리 독립했으니까 우리는 조선 인민공화국이다, 이제 나라를 만들었다, 이거를 선포하기도 하는데 요 미국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라. 우리 미군정 안에서 그대로 지금 뭐 경찰이고 뭐고 그대로 그대로 가라라고 지시를 하죠. 그리고 다른 모든 단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소련군을 중심으로 이 건준이를 인정합니다. 이를 인정하고 알았어, 우리 뒤에서 봐줄게. 니네가 그러면 이쪽 지역을 움직여. 물론 왜냐하면 이 단체는 안재홍 선생님이 이 민족주의 계열인데 이쪽은 사회주의 계열 중심으로 좀 돌아가요. 그러니까 소련군은 믿고 맡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결국은 이 소련군이 지배하고 있는 38선 이쪽은 사회주의 계열 중심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미군정은 모든 단체를 인정하지 않겠다, 미군정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유지해 나갑니다. 광복은 했지만 9월 달에 결국은 38선이 나눠지고 소련정과 미군정 이렇게 38선이 나눠진 상태에서 1945년 12월에 물론 이제 김구 선생님, 이승만 이런 분들 다 해외에 있던 분들이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면서도 그냥 개인 자격으로 들어왔죠. 그죠? 그런 식으로. 자, 지금 이 좌우의 대립이 또 있는 상태에서 12월. 자, 모스크바에서 세 개 나라, 소련, 미국, 영국이 세 개 나라가 외무부 장관이 회의를 합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고 하죠. 어떻게 할까? 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 이거를? 독립시켜준다고 약속했잖아. 어떻게 할까? 그래, 요 한국에 요 임시정부를 만들어주자.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인정하지 못하고 임시정부를 만들어주자.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하자고요? 우리 미국과 소련이 미소공동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임시정부를 만들어주자. 근데 마지막에 그동안 임시정부를 만들 동안은 신딱 통치를 하겠다라고 한 거죠. 4개 국가가 소련, 중국, 미국, 영국 4개 국가가 최대 5년간은 신딱 통치하겠다 이거를 주장하면서 이 회의가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날 난리가 났죠. 야, 미국과 소련이 공동회 만들어서 독립시켜준대. 이게 아니라 신딱 통치? 뭐라고? 4개 국가가 우리를 갖다가 지배한다고? 신딱 통치한다고? 반탁 운동이 일어납니다. 반탁 막 대규모의 반탁 운동이 막 일어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 당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민족주의 계열은 반탁 운동을 계속하는데 사회주의 계열은 소련 말을 들어보면서 얘네 지시가 되게 빠르거든요. 니네 독립시켜주려고 하는 거야. 최대 5년간만 잠깐 우리한테 맡기라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알았어, 지지 쪽으로 바뀌어요. 좌우의 대립이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그렇게 1946년으로 넘어가요. 자, 이거 흐름을 보셔야 돼요. 1946년, 자, 결국은 미국과 소련이 미소공동위원회 1차 회의를 덕수궁 석조존에서 이 미소공동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겠어요? 결렬됩니다. 미국은 모든 단체를 다 해서 임시정부를 만들자. 소련은 아니야, 지금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지지하는 쪽 사회주의 계열이거든요. 걔네들만 인정하겠다 하면서 대립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 공동위원회는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뭐야, 지금 우리 한반도 상황 어떻게 좌우의 대립이 너무 심해졌거든요. 막 난립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갑자기 정읍에서, 전라도 정읍, 그 정읍에서 정읍 발언 소리가 들어옵니다. 바로 이승만 요 전 대통령, 지금 독촉 독립촉성중앙협의회 거기를 이끌어가는 이승만이 정읍에서 발언한 거예요. 이럴 바에는 미소공동회의도 끝났는데 야, 그냥 우리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 만들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막 반탁 운동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모스크바 3국 회상이 끝나고 막 반탁 시위가 일어난 거예요. 미소공동위원회 1차 실패하고요. 그리고 신문에서 딱 나온 거죠. 이승만 정읍에서 정읍 발언하더라. 이게 뭔데? 미소공동위원회도 이제 끝냈고 통일정부는 안 될 것 같다.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만들자라고 한 거죠. 야, 북한 니네들끼리 정부 만들어. 우리끼리 정부 만들게. 나라를 나누자는 얘기예요. 깜짝 놀란 거죠. 특히 중도파였던 여운형, 김규식 이런 분들이 야, 이러면 안 된다. 좌우와 우가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된다. 대립을 하면 안 된다. 합작하자. 서로 합해야 된다. 좌우합작 운동을 막 합니다.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고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면서 빨리 통일정부를 만들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여운형, 아까 여운형 선생님이 얘기했죠. 김규 선생님도 개인 일물사로 나올 수 있을까 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거예요. 아무튼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좌우합작 운동을 하신 분이고 나중에 남북협상까지 하시거든요. 자, 아무튼 여운형, 김규식 이분들이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면서 막 하는데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되죠. 자, 요 지금 46년 이 이야기를 듣고 좌우합작, 지금 1946년이에요.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납니다. 운동. 여운형 선생님이 중심으로 또 김규식 이분들이 중도파들이 중심으로 좌우합작 운동을 막 열심히 해요.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면서 빨리 지금 토지개혁도 하고 통일정부를 만들어야지. 지금 이러면 안 된다라고 외침이죠. 처음에 미군정도 이쪽을 지지했다가 미군도 지지했다가 결국은 이승만 쪽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운형 선생님은 암살을 당하고 좌우합작 운동은 실패를 하게 되죠.
이렇게 1946년이 끝나고 47년 다시 한번 모여보자 미소 공동위원회 2차가 모였지만 역시 의미 없이 실패로 끝납니다. 에휴 안 되겠네. 결국은 유엔으로 우리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 극과 극인데 되겠냐 하면서 유엔으로 한국의 문제를 상정합니다. 니네 유엔에서 해결해 줄래? 결국 유엔에서는 그래 일단 남한 북한 서로 나누지 말고 총선거를 해라. 총선거를 해서 각 국회의원 대표들을 뽑아서 헌법도 만들고 이런 총선거를 실시하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그래? 실시하라고 하면서 유엔에서 한국 임시위원회들 얘네들이 들어왔는데 소련이 거부합니다. 싫어! 무슨 총선거야! 안 돼! 라고 거부를 한 거죠. 어떡하지? 거부했어. 1948년 이렇게 가요. 야 어떡할까? 다시 유엔에서 소총회를 열어서 그러면 그냥 선거 가능한 지역만 해. 아니 선거 가능한 지역만 하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남한만 해. 북소련 쪽을 안 한다니까 남한만 해. 남한만 정부 만들어. 이 얘기가 된 거죠. 여기서 안 돼 하면서 남북이 빨리 협상을 하자. 우리 지도자들이 남북 지도자들이 모여서 지금 통일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지도자 회의를 해야 된다 하면서 1948년 4월달 김구 선생님이 중심으로 또 김규식 이런 분들이 3파선을 넘어서 김일성을 만나러 가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나 역시 실패. 김구 선생님도 결국은 또 암살을 당하게 됐죠. 1949년에. 자, 아무튼 이 협상은 실패하게 되고 결국은 1948년 5월 10일 5.10 총선거가 열리면서 남한만의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고 남한만의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순서예요. 이게 순서가 너무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순서로 이야기해 줬는데 이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책을 좀 보면서 남북협상 이런 사진 많이 봤죠? 3파선 넘어가면서 내 몸의 반쪽이 끊어질전정 통일정부를 수립하겠다면서 김구 선생님이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한다. 통일된 조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외치게 되죠. 네. 그래서 남북 지도자 회의 했지만 실패를 하면서 뭐 제주도에서도 4.3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결국은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자, 302페이지. 자, 8.15 광복 직전에 요거 내용 별표 하나만 쳐놓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선 독립동맹, 조선 건국동맹 이 세 가지 살짝 봐주시고요. 또 국지사에서도 카이로 회담, 포츠담 선언 요거 별표 하나 칠게요. 그리고 광복 직후에는 미군정과 소련군정으로 3파선이 나눠지더라. 중요한 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별표 2개 쳐놓고 바로 영운영 선생님이 중심으로 조선건국동맹을 계승하면서 바로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게 되죠. 좌우가 나눠져서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자, 맨 아래서 네 번째 줄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별표 3개 칠게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미소공동회의를 만들고 최대 5년간은 4개 국가가 신탁통치 동그라미 신탁통치를 하자. 결국은 좌우가 반탁운동하다가 좌익이 지지 쪽으로 바뀌면서 대립이 심해지죠. 303페이지 미소공동위원회 1차 실패. 그 아래 정읍발언 별표 하나 칠게요. 남한만 단독정부하자. 안 돼!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운동을 하죠. 별표 2개. 좌우합작운동에는 김규식, 여운영 이분들이 처음엔 미군정이 지원했지만 나중에는 돌아가죠.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했지만 실패. 결국은 2차 공동위원회가 실패되면서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갑니다. 자, 유엔에 가서 유엔 소총회에서 결국은 가능한 지역만 해!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남북협상을 했죠. 남북협상 아래 별표 2개. 김구, 김규식 평양에 가서 지도자 회의를 했지만 실패. 결국은 이렇게 5.10 총선거가 이루어지고 대한민국 남한만 단독정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주제가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또 간략하게 핵심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마지막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